자, 그런 면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박 대통령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 끝물이거든요, 그때가. 2016년에 그냥 일격을 당해서 그냥 미국 선거판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혼란과 무기력 속에 오락가락할 때요, 오바마요 입으로만 한국은 서태평양의 린치핀입니다. The linchpin of the West Pacific Rim.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근데 오케이. 그 린치핀 강화하려고 너 뭐 했는데? 한 거 없어.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을 제압을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사드 그냥 퍽 던져놓고서 중국한테 작살나든 말든 중국의 뒤에서 영향 받아가지고 뭐 원불교까지 들고 들어와서 성주를 점령하든 말든 그건 신경도 안 쓰고, 뭐 너희가 깔아야지, 너희가 깔아야지. 뒤에서 중국을 조져야 앞에서 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한국은 서태평양 린치핀이야. 저 사람들 무슨 사고방식인지는요, 2013년 초에 그 국무장관을 막 퇴임한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수십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고 연설한 내용을 보면, 자, 참 머리가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저 집단이 무지하게 위험한 집단이구나를 느껴요. 그때 힐러리 말한 것들을 일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진핑 공산당은 합리적 집단입니다. 반면에 인민해방군은 또라이 전쟁광들입니다. 시진핑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제어하는 고마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인민해방군과 아삼육이며 시진핑 공산당과 서로 낯을 붉히며 다투는 사이입니다. 시진핑 공산당을 내세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냥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잖아요. 미국 민주당의 범털 중에 범털이요. 차기를 노려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2016년에 출마를 했던 사람이요. 그 전에 이미 정치활동을 깊게 했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벵가지 사건 나고 뭐하고 할 때 그 리비아에서 미국 대사관 작살난 게 힐러리 클린턴이 잘못해서 작살난 거거든요. 그 보안 정보에 의하면 습격이 있다. 보안 강화해달라고 계속 국무부에 전문이 올라왔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깔아뭉갰다고요.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정치인이고 미국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마나 저 집단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이야. 자, 저런 사고방식 가진 집단이 입으로는 대한민국은 서태평양 안보의 린치핀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뭘 하겠냐고. 실제로는 저 사고방식인데 할 일은 시진핑, 진핑아, 황제님, 황태자님 이러면서 시진핑 어화동동 하는 거 외에는 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진핑이 한번 달라보지. 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부터 뻐그러진 거예요. 미국이랑.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쪽은요. 글로벌리스트가 민주당과 네오콘 둘을 쓰잖아요. 네오콘도 글로벌리스트예요. 민주당 글로벌리스트고. 이쪽 민주당 쪽은 야, 그거 우리가 다 해본 거야. 네오콘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당신의 숟가락 끌고 들어와? 육자회담 구상해서 중국 공산당 움직이려는 거 우리 구도인데 왜 옆에서 삑소리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그 저기 휴전선 뭐 북핵 문제 이렇게 흔들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 거기다 대고 해방선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참수운운하고. 휴전선이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이기만 한 게 아니야. 거기 중국과 미국의 경계선이야. 영향권 경계선이야.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저기를 크게 샀을 겁니다. 이거. 시진핑 통해 북핵 미사일 해결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도 저기를 샀을 거고. 그러니까 힐러리 오바마 등 민주당도 저기를 품게 되고 네오콘도 저기를 품게 되죠. 이 독자적 중국 설득이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미국이 설득해도 안 먹히는 애들인데
박 대통령이 설득한다고 먹히겠어요? 전승절 가서 백날 서 있어도 안 먹혀요. 실패하고 나니까 박 대통령 확 오른쪽으로 돌아서 너무 지나치게 저쪽 가버렸잖아요. 참수작전, 북한 해방선언 이런 건 너무 지나치게 간 거거든요. 네오콘과 민주당은 게 양쪽으로서 완투 블로우로 당한 거예요, 저거. 그 측면이 있어요. 완투 블로우로 당한 거라고.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훈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기회가 되면 박 대통령을 잘 모실 수 있어요. 원로로서. 저분이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거든. 좀 건방진 소리였습니다. 자, 윤석열의 기염을 보면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건데 1월 21일 날 선관위 반란이죠. 선관위 반란은 공무원 반란입니다. 공무원 반란의 수괴는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검찰총장으로서 반란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공무원 반란의 수괴가 이미 깃발을 들고 저기 그게 언제냐? 2019년이죠. 2019년 여름에 튀어나갔으니까 거의 지금 한 2018년인가? 18년 여름이구나. 벌써. 그러니까 한 2년 700일, 한 8, 900일 전에 이걸 치고 나간 거죠. 한 800일 전에. 800일, 850일 전에. 850일 묵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1등하는 대선 주자까지 되니까 두 번째 공무원 반란이 파도가 큰 게, 작은 파도는 뭐 한전 이런 거 있지만 한전은 또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큰 파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도가 선관이죠. 그 다음에 24일에 이제 3차원 한미동맹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조만간 자유공화 시민의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오픈을 못 하는데 단과 캠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안정감과 자신감, 튜닝 이런 게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당연히 그렇죠. 승리가 눈에 보이니까 캠프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돌고 안정감과 자신감, 슬림 구조가 되니까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자신감이 급상승하겠죠. 여기 무슨 조중 깡정이 설치를 못하잖아요. 뭐 며칠 전에 홍준표 설쳤지만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조선중앙과 깡통 정치 스타들 이준석 교수님 알아서 잘 숨죽이고 시체 노름하고 있고 시체 노름 해야지 정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인데 지금은 강시예요. 강시 이준석이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저렇게 삑소리 내다가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 무덤 파고 이제 들어갔어 이제. 김종인 조용해졌고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슬림 구조로 저기 캠프 전체의 안정감과 자신감이 급상승하고 있고 당 전체의 튜닝이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깡통 정치 스타들이 뭐 날뛸 사람이 없잖아요.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누가 날뛸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오죽하면 권영세 정도가 지금 제일 큰 좌장이 된 거 아니에요. 권영세 77학번 그리고 그 앞에 권성동도 뭐 그 70년대 말학번 저도 77학번인데 여기 이제 그 60대 초반들 50대 말들이 당의 이제 최고 실세가 된 거예요. 그 위가 없어. 근데 이 최고 실세들 중에서는 큰 일가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일가를 이룬 사람이 없다고요. 원희룡도 일가 못 이뤘다고. 일가 못 이뤘으니까 당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제주 가서 제주지사를 한 거예요. 일가를 못 이뤘기 때문에. 일가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당의 주요 인물들 중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중앙이 내세워서 뛰게 만들 수 있는 깡통 정치 스타가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이제는. 다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 끝물이 홍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튜닝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 튜닝이 지금 제가 보기엔 빨리 진행할 것 같은데 제가 한 1, 2주일 뭐 좀 지켜보는 게 있어요. 좀 그 결과가 나오면 혹시 좋은 소식 있으면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이쪽이 잘 되면 저쪽은 잘 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정치 게임에선. 이재명 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게 막가파의 위험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재명의 이미지는 뭐예요? 막가파 소시오패스 이미지 아니에요? 그거 좋다는 사람들 많았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등산 가면 야, 이재명 저 또라이 막가파 같은 놈인데 말이야. 저거 칼질은 시원하게 할 것 같아. 저거 이재명이 만들어 놓으면 저 문재인한테 칼빵 한번 근사하게 놓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점잖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등산 가서. 이렇게 등산복 입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뭐 특정 지역 말씨도 아니에요. 서울 말씨거나 뭐 되게 영남 말씨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지나가더라고. 저 막가파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게 이재명의 지지 기반이에요. 막가파 소시오패스 이미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 이재명 후보가 막가파 소시오패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이미지, 그 위험. 저기에 대해서 박수 치는 사람 심리가 있다고요. 아, 윤석열 뽑아가지고 저 문재인 586 저놈도 그냥 한번 밟아줬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김종인 이준석한테 코 깨서 이렇게 고삐 끌면 이렇게 끌려가 저렇게 끌면 저렇게 끌려가. 야, 저거 덩치만 컸지 저거 속도 없고 저거 말이야 저거 대통령 해봐야 말짱꽝이고 차라리 좀 막가파 소시오패스 같지만 이재명이 되면 칼빵 시원하게 놓겠다. 이런 심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캡이 딱 있는 거거든. 그 이미지 가지고는 35%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윤이 퍽 치고 올라오니까 다시 회복해서 멘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자살이에요. 그 이미지를 내려놓은 거야. 그 이미지까지 내려놓으면 막 무너져요, 저거 이제. 울지 마라, 이재명. 무슨 뭐 저게 뭐야 도대체. 엎드려 절하고. 차라리 막가파 소시오패스의 이미지가 가지는 그 위험을 보여주면은 일부 한 또라이 같은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한 30% 35%는 끌고 간다고. 근데 그 이미지조차 내려놨으니 야, 자기 마지막 기반까지 갖다 내다 판 거 아니야. 울고 불고 절하고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이재명 씨, 차라리 막가파의 위험을 보여주세요. 그게 당신한테 맞아. 뻔뻔하게. 아이, 내가 박 대통령 뭐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거 뭐 다 진심인 줄 알고 그래? 농담도 못하나? 얼마나 뻔뻔해. 얼마나 뻔뻔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 기반마저도 차버리고 나면 이재명 어디로 가려고. 좀 멘붕 간 것 같아요. 이제 이상한 일 막 벌어집니다. 지금 좀 이상하거든요. 민주당. 자, 송영길이 말이에요. 정신실종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 멸공을 외치다가 남친 당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지금 이 사람 돌았나? 저거는요. 어디 특정 지역 출신 뭐 예를 들어서 김광진 씨 같이 그 전에 순천 출신 순천 여수 쪽에 김광진이랑 친해서 그런지 이준석은 틈만 나면 거기 내려가. 김광진 씨 같은 그런 사람 1초선 이런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게 다선이고 나이 연배가 뭐 거의 60 이짝 저짝이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저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역사랑도 안 맞죠. 해방 공간에서는 북한이 일단 공공연하게 남침 적화 노선을 표방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혁명기지론이라고도 부르고 백만봉기론이라고도 불렀어요. 백만봉기론이 그게 이제 문성근의 백만밀란이 아마 저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백만봉기가 뭐냐면 남침에서 내려가면 저기 그 인민게릴라전 100만 명이 호응해서 게릴라전에 나선다. 그거예요. 그게 백만봉기론이에요. 그때 남쪽 인구 2천만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300만 명이 게릴라전에 나설 거다. 이게 이제 그 250만 명 게릴라전에 나설 거다. 이게 백만봉기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에서는 북에 대해서 멸공통일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다 6.25 남치면 스탈린의 기획작품 아니야. 그럼 스탈린이 여기서 남쪽에 멸공 외쳤기 때문에 저 괘씸한 놈들 하고 내려왔다고 천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49년에 소련이 핵무기
확보했고 49년에 중국 대륙이 적화가 되니까 스탈린이 야, 한번 미국이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찔러보자. 퍽! 그거 다 국제정세 그 지정학이랑 다 맞물려 있는 건데 갑자기 무슨 멸공을 외치다 남침을 당해? 저 무슨 소리야 저게? 정신실종 멘트죠. 그다음부터 이상한 발언을 했죠. 다음번에 저 출마 안 합니다. 아, 정계 은퇴하겠단 말인가? 제 귀엔 저게 어떻게 들리냐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더민당의 두목을 하기가 겁이 나니까 지금 정계 은퇴 선언해 놓고 그럼 앞으로 한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얌전히 처신하겠다 이거예요. 제 귀에는 그렇게 읽혀. 윤통령님 저 살살 패주세요. 윤통령님 저 때리셔도 살살 패주세요. 이 시그널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엔. 아니면 말하고. 더 이상한 행보가 있죠. 종로 완성 청주에 공천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뒷골이 뻑 당기더라고요. 더민당 내부 활력이 극심한 상태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공천한다고 하는 순간 개파가 덜려들어서 저기 내가 공천할게 내가 공천할게 내가 공천할게 해서 공천 가지고 둘러싸다가 당이 폭발할까 봐 아예 공천 안 해 하고 포기를 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셨잖아요. 홍준표가 윤석열 들이받은 게 저기 그 공천권 갖고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종로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내가 할 거 이거 내가 할 건다 이렇게 이러다가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 대응했지. 아, 그거 당에서 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관계하냐. 맞죠? 당에서 할 일을 왜 내가 관계해. 홍준표가 깜냥도 안 되는 게 들이받다가 깨갱하고 자기가 자해소동 일으켰는데 민주당은 깜냥 되는 것들끼리 내가 공천할게 하면서 이게 정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이재명이 저걸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소리죠. 당이 지금 내용이 극심에 다다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천 안 해 하고 묻어버린 거라고요. 어차피 의석은 우리가 뭐 한 180개쯤 갖고 있으니까 3개쯤 잃어버려도 괜찮아. 묻어. 이상한 상태예요. 지금. 민주당 이상징후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돌 하나에 새 두 마리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는 민초민주주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민초민주주의 씨앗이 대선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그 민초민주주의 씨앗이 막 6월 선거 이런 것들 막 발화를 해서 그냥 국힘을 제대로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날개를 펼 수 있는 기반을 그래도 좀 제공할 거다. 조금이라도. 두 번째, 정신문화전쟁. 이거 정신문화전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신문화전쟁의 구도를 잡아야 된다. 이 민초민주주의 씨앗의 무대는 행정동입니다. 전국 3,578개 행정동입니다. 프로젝트는 공명선거 지원입니다. 저 행정동에 한 명씩 선관위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힘이. 그럼 3,578명의 행정동 선관위원이 괜찮은 분들이 들어가고 투개표 참관인. 저게 작게 잡으면은 한 4만 명, 많이 잡으면 8만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면 숫자가 줄어들고 가능한 많은 사람으로 나누면 한 8만 명까지 늘어요. 저게. 투개표 참관인. 저 과정에서 한 몇만 명 또 괜찮은 사람들이 서로 엮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저게 한 행정동당 한 15명에서 한 30명 사이입니다. 저게 당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기 그 선관위원은 당원이면 안 돼요. 투개표 참관위원 당원이어도 돼요. 주민자치회 당원이어도 돼요. 단지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당원인 건 괜찮아.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15,000개 초중고의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성격의 프로젝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당이 직접 진두지휘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에요. 선관위원, 당원이 아예 아니어야 된다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당원이어도 상관없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투개표 참관인, 정당이 직접 나서게 되면 그거 몇만 원 받지도 않는데 눈 부릅뜨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고생해야 돼? 시민운동적 봉사정신이 없으면 시민운동적
주인의식이 없으면 저게 안 된다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당연히 이건 정당이 나섰다가 뭐 욕 바가지로 얻어먹죠, 여기저기서. 자, 이런 거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행정동마다 5명에서 10명의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행정동마다 200여 명의 참여자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전국으로 보면 15,000명에서 3만 명의 리더들이고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참여자들입니다. 저게 민초 기반이에요. 미국이 지금 저게 완성됐다고요. MTR이. 그래서 민주당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간다고요. 미국은 저게 어디까지 내려간 거냐면 학교 운영위원회 PTA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싱트, 투표소.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14,500개의 본투표소 관할구역. 걔들은 투표소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투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하는데 쟤들은 그게 프레싱트가 정해져 있나 봐요. 프레싱트 레벨까지 저게 내려가 있어요. 아마 프레싱트가 미국이 한 10만 개는 될 겁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왜 그러냐면 카운티가 4,000개거든요, 미국이. 그럼 프레싱트는 그거에 25배쯤은 가겠죠. 우리가 시군구가 223개인데 본투표소가 우리가 15,000개니까 우리 몇 배냐면 70배거든요. 그럼 그 숫자 적용하면 4,000개밖에 70을 하면 미국은 프레싱트가 28만 개란 소리예요. 거기까지 지금 민초 조직이 쫙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 민초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래야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저게 왜 가능해졌냐?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 절대 평등의 시대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조선일보 방회장님이나 중앙일보 방회장님, KBS 이사장, MBC 이사장만큼이나 파워풀한 미디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문화 전쟁을 위한 구도를 잡아야죠. 저거는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캠프가 교육감 선거, 당이 교육감 선거를 도울 수는 없지만 옆에서 거들어주고 박수는 쳐줄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해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 핵심이 저걸 진두지휘를 맡고 나서야 돼요. 위키, 평론집, 교양물, 아동 컨텐츠 비판. 근데 저거는 잘못 정부 사이드에서 저거를 공직을 다룬 사람이 저걸 하면요. 저걸 하면 이제 조윤선처럼 감옥을 가요. 조윤선 저거 100개 일을 해야 되는데 1개 정도 한 거 가지고도 저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저 공직에서 되면 저게 직권남용 이런 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나 영향력이 음으로 양으로 있는 사람이 본인의 좋은 뜻에서 뒤에서 병풍을 써주고 아우라를 써주고 조절을 해주는 거중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컨텐츠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기죠. 저 우나미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30-40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교모 같은 교수 모임이 더더욱 활성화돼야 되고. 자,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정당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힘에 가입해서 국힘을 뿌리서부터 완전히 혁신해야 됩니다. 모든 길은 정당으로 통한다. 국힘을 뿌리서부터 혁신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 가입해 주십시오. jjdD.kr. 그리고 정정당당은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무결선거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